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매매 점수 시즌2 정부경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떨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의 증세 소식에 영향을 받은 건데요. 국내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 출발했고요. 개장 직후보다는 낙폭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면 양시장에서 개인만 들어와주는 상황인데요. 주말 앞두고 시장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되시는 분들 저희와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서울경제TV 언제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죠.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불법 사용이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주말 앞두고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아침에 시장이 흔들릴 때 잠깐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모두 종목들이 아침에서 다 빠지는 흐름들이 총 나섰었죠. 물론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게 빠르게 5분 만에 철강주들이 다시 자리를 잡아주면서 또다시 순환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시 철강주와 오늘은 은행주들이 자리를 잡아주는데 만약에 현재 시간까지 9시 지금 현재 시간 9시 51분 지나고 있는데 이제 52분 됐네요. 자, 52분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전업종들이 빠졌다면 순환매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이 조정이 세게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려면 순환매로서 시장이 살아있다라는 피가 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다행히도 아침에 철강주들이 자리를 잡아주고 철강 섹터들이 강하게 세아베스티 오늘 거의 7% 가까이 폭등하고 동국제약도 5% 폭등하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철강주들 그것뿐 아니라 비철금속이라든지 중소형 철강주들 어제도 그저께도 문배철강, NI스틸부터 해서 저가 철강주들이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철강주들의 강세와 그다음에 어제도 철강주 강하게 움직였고 화학주 강했죠. 그다음에 해운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철강, 기계, 화학, 해운주가 어제 강했고 그리고 어제 건설주 나쁘지 않았어요. 증권주나 조선주들도 그나마 그럭저럭 어제 플러스까지 잘 버텨줬고 그래서 어제는 순환매로 시장을 버텨줬기 때문에 이 시장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순환매 시장이다라는 게 어제까지 이제 증명이 됐고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쿵 하고 떨어지니까 잠깐 동안 아침에 모든 종목들이 떨어질 때에서는 야 이거 좀 심한데 했는데 역시 다시 들어주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순환매로 다시 시장 아직은 살려놨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보면서 지금 시장이 이제 박스권인데 이게 박스권입니다. 아직 조정은 시작되지도 않았고요. 아직 상승권역에 있는 건데 어디가 좀 중요한 자리를 또 되는지 를 보면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요 21선 있죠. 어제는 3120선이 21선 라인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올라왔어요. 3140선 오늘 찍었던 자리가 21선 라인인데 그 자리 어쨌든 3120은 그래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3120짜리와 그다음에 3080짜리 이 두 가지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추세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상승 트렌드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종목들이 쿵하고 빠지는 일은 없다. 근데 만약에 이게 깨져버리게 되면 나스닥 선물도 안 좋을 거고 근데 지금 나스닥 선물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유럽 시장도 아주 그냥 박살이 났어야 되는데 어제 유럽 시장도 안 빠지고 자, 어제 유럽 시장이죠. 유럽 시장도 지금 정고점 부분에서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고 나스닥 시장도 어제 부자 증세, 바이든 부자 증세 얘기가 나오면서 흔들리기는 했지만 아직 저점 라인을 깨지도 않았습니다.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심하게 무너지는 흐름들은 아니고 미국도 지금 박스권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빠져야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깨지고 나스닥도 깨지고 유럽 시장도 깨지고 이런 모양이 나올 거면
현재 나스닥 선물과 다우 선물이 마이너스 3%대, 4%대 폭락세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없다라는 거는 박스권을 계속 버텨준다는 얘기고 버텨주다 보면 힘을 응축을 하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나스닥이 여기서 한 번 더 응축을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튀어주면 위쪽 방향으로 한 번 더 튀어주면 우리나라 시장도 한 번 위쪽으로 벗겨놓고 가야 돼요. 벗겨놓고 움직여줘야 여기를 한 번 뚫어는 줘야죠. 한 번은 뚫어주고 움직여줘야 그래야 좀 더 편한 흐름들이 좀 나올 텐데 지금은 그냥 눌림목 수준이에요. 눌림목 수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21선 라인까지 조정을 받고 한 번 더 밀리면 60일 라인이긴 한데 내려와도 상관은 없지만 종목의 순환매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건 상관없어요. 뭐 삼성전자가 박살이 나든 하이닉스가 박살이 나든 아니면 뭐 셀트리온이 박살이 나든 많이 올라갔었으니까 그쪽이 빠져가지고 지수를 61선 라인으로 3080까지 내려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순환매 종목들도 내려가고 삼성전자도 내려가고 모든 업종들이 지금 내려가서 빠져버리게 되면 그거는 조정이 아니고 하락세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상승 트렌드에 잘 지지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업종들도 순환매로서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낙폭과대 혹은 올라가지 못했던 대형주들은 아직까지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눌리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대를 계속 머금고 있는 시장이니까 어쨌든 장중에서 3,120이 이탈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지켜보시면 되고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 권역에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철강주들이 현대제철부터 한번 볼까요? 현대제철 여전히 강하게 위로 떠 있죠. 현대제철 떠 있고 뭐 동국제강은 아예 강하고 동국제강은 많이 올라간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가고 세아베스틸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뭐 풍산, 뭐 현대제철 뭐 등등 뭐 철강주들이 죄다 지금 강하게 위쪽으로 이렇게 잘 버텨주는 게 그래도 시장은 철강주의 강세에 더불어서 은행주의 강세 그리고 증권주도 플러스 권역으로 지금 돌아서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다시 또 박스권으로 맞춰주는 그래서 아침에 빠졌던 부분들에서 LG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요. 그리고 LG전자도 플러스 권역으로 돌아섰고 삼성 SDS는 오늘 굉장히 강하네요. 삼성 SDS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 업종의 대형주의 순환매는 계속 유지가 되는 흐름들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별화 종목 계속 되고요. 그리고 순환매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순환매 시장 계속 이어간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필요한 것은 양봉이죠. 그래서 강한 양봉이 좀 필요한데 미국 시장이 올라가지 않고서는 그게 우리나라 혼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좀 눈치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나스닥이 넘어갈 때까지는 계속 박스권역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오늘 예상이 되니까 위험한 거는 없다. 아침에 위험할 뻔했는데 그거는 순환매가 끊어졌을 때 얘기고 근데 바로 철강주에 들어주기 때문에 위험할 것은 없는 시장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금요일 시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락하면서 출발한 우리 시장 다시 순환매 장세 이어지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강한 흐름 보이는 업종과 종목들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톱텍이 3.5%, 썬데이토즈가 6.5%의 수익 내면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고요. 이번 주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까지 편입된 종목들 중에서는 두산이 1.9%의 수익을 내고 있네요.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183%고요. 그럼 오늘의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고려아연이 올라왔네요. 매수가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표적 종목 고려아연입니다. 철강주들이 모조리 다 강하고 그다음에 비철금속도 모조리 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고려아연을 물론 이 가격보다 좀 싸게 사야 되겠죠. 그래서 순환매로 공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삼성 SDS도 3월 달에가 4월 달인가 3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순환매 종목으로 삼성물산과 더불어서 삼성 SDS를 갖고 나왔던 종목인데 지금 뭐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얘기들이 왈구왈구 나오고 있죠. 무슨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할 말씀을 드릴 건 없지만 어쨌든 뭐 사면론에 대해서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일락이 요만큼의 뭐 희망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그룹주들이 오늘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순환매인데 핑계를 대고 같이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만약에 진짜로 기사대로 그런 기대감에 정말 그렇게 되면 뭐 이쪽은 뭐 강하게 한번 치고 움직이겠죠.
근데 어떻게 될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어쨌든 기대감에 움직이는 부분들, 시장 순환매 또 나와주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일단은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종목들을 AS를 해드리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 처음 이 실전 매매 정수를 보시는 분들은 이 방송은 2015년도, 16년도에서도 진행을 했었던 포맷이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즌2거든요. 종목들을 공략을 했을 때에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유통기간이라 그러죠. 유통기간이 일주일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매일같이 종목을 갖고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사서 계속 이거를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안 움직인다고 계속 갖고 있으면 물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종목은 매일같이 갖고 나오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서 올라가면 3% 정도 올라오면 팔아버리고 마찬가지 3% 정도에서 깨져버리게 되면 그냥 잘라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 넘기지 않은 선에서 계속 종목들 가지고 나오니까 그러면은 시장이 좋으면은 대부분은 3% 정도는 계속 수익하면서 계속 종목들이 교체가 되겠죠. 그리고 시장이 나쁠 때에서는 빨리빨리 손절해버리니까 뭐 종목들이 크게 뭐 많이 깨질 일은 없을 거고 그리고 시장을 가지고 종목들을 리딩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절하는 부분들을 제가 공개 방송 해드리니까 아마 시장이 빠질 때에서는 좀 적게 깨질 거고 시장이 올라갈 때에서는 먹고 파는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더하기 빼기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깨지기보다는 먹을 확률이 더 높은 그런 이제 방송 해준 거니까 만약에 시장이 3,120이 깨진다. 종목들이 밀리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2주일 끌고 가지 마시고 현금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직 3,120을 이탈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탈이 되게 되면 죄다 종목들 줬던 것들 하나도 정리 안 하고 다 들고 있다. 다 물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방송이 아닌데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장이 좋아도 일주일이 지나면 먹으면 팔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매일같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드리니까. 그래서 만약에 욕심이 나면 여러분들 그릇에 맞게 정말 그릇이 요만하다. 그러면은 99% 팔고 1% 남겨놓으면 된다 그랬죠. 근데 욕심이 좀 많다. 그러면은 50%를 팔고 나머지 50%만 끌고 가시면 되고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말씀드렸던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산도 잘 안 빠져요. 자, 두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월요일 날에 53,000원대 공략을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뭐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뭐 두산밥켓 흐름들이 뭐 어제까지도 괜찮았으니까 그래서 얘도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근데 아직 수익률이 3%가 달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갖고 가셔도 상관은 없다. 대신에 이거를 일주일 정도 지났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4% 달성 안 했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 그냥 팔아버려요, 그냥. 1.9%든 2%든 팔고 그달 월요일 날에 새로 주는 종목 있죠. 그걸로 다시 들어가서 승부를 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두산이 좋은데 이걸 왜 팔지? 하는 사람들은 절반을 팔고 절반은 그냥 가져가셔도 뭐라 하지 않지만 종목을 그렇게 교체를 계속 해줘야지 그냥 안 간다고 조금 먹었다고 그냥 냅둬버리게 되면 다시 빠져버리면 아쉬워서 냅두고 하다 보면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지면은 결국은 이제 또 그래서 또 질문하죠. 전문가님 두산 먹을 때 못 팔았는데 마이너스 20%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뭐 어떻게 해요? 타임머신으로 돌려서 돌아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래서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에 유통기간 항상 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던 깨지던 일단은 정리를 해주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안전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거는 월요일까지 올라가질 않으면 또 월요일 날에 또 새로운 종목 또 주니까 오늘도 고려안처럼 이게 종목을 주듯이 아니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팔고 고려안을 가격대 주면 들어오면 고려안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고려안은 오늘서부터 해서 만약 가격이 들어오면 물론 들어와야죠. 들어오면 일주일까지의 보유 기간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규칙이에요. 방송의 규칙. 근데 이 규칙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시장은 원래 올라가는 날보다 빠지는 날이 8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10번 중에 2번이 올라가면 8번이 빠지는 게 원래 주식시장의 정상이에요. 이거 왜 그런다 그랬어요? 주식시장이 맨날 같이 올라가면 뭐하러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닙니까? 그렇죠? 그냥 돈 대출 받아다가 그냥 영투, 비투 하면 되죠. 자고 일어나면 맨날 365일 중에서 토요일을 빼고 대충 뭐 200일이라 치고 250일, 200일을 치고 200일, 그러니까 200일이라 칠게요. 200일이라 치고 200일 동안 해서 그냥 냅두면 알아서 올라가는데 그렇죠? 뭐 180일, 190일이 올라가면은 뭐하러 합니까? 그렇죠? 뭐하러 직장을 다녀? 그냥 주식에다 대출 내놓고 들어가 놓고 200일 동안 해서 180일, 190일 올라가면.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200일 중에서 그래도 70%, 80%
140일, 150일 정도가 하락을 하고 나머지 뭐 50일 이 정도가 올라가는 이런 정도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빠지는 날이 더 많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시장은. 그래야지 그래 개인들하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여기 뭐 다른 주체도 있지만 새 주체에서 개인들이 돈 벌면 누군가는 깨져야 되는데 기가 외국인들이 돈을 잘 안 깨지잖아요, 얘네들은. 얘네들이 돈 벌면은 그 누군가는 깨져야 되는데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당하는 게 그래서 그랬던 거였는데 이 중에서도 버는 사람들은 벌죠. 그래서 그 버는 사람들을 뭐 슈퍼개미라고 하기도 하고 뭐 버는 사람들은 뭐 전투개미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의 속성을 그동안 주식시장을 좀 오래 했다면 이게 당연한 이유니까 그래서 그냥 갖고 가면은 미국 시장이 빠지고 미국 시장이 또 급락하고 그러면 맨날 머리 찌끈찌끈 아프고 이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이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서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단기. 시장이 급락이 나와도 일주일 정도 내에서 먹으면 팔고 깨져도 팔아버리니까 크게 깨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추천으로 들어갔다가 한 달 동안 가져갔더니 마이너스 60% 깨져버리고 왜냐면 그때 당시는 이제 장이 막 급락하고 막 박살나는 장이 많았으니까 박스권 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먹으면 팔고 했었던 거였는데 물론 2017년도에 상승장 한번 오고 최근에서도 2020년도,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한번 중간중간 흔들다음에 많이 올라가 갖고 여러분들이 그냥 가져가는데 익숙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매매가 그러니까 매매로 해서는 크게 깨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그래서 매매로 해서 끌고 가다가 크게 깨지는 경우는 있어도 매매로 크게 깨지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대로 방법대로 하다 보면 크게 깨먹을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끌고 가고 싶으면 공개 방송을 들어오거나 계속 들어오다 보면 제가 계속 어떤 종목을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 세아베스틸이라든지 이런 종목은 철강 섹터들은 지금 실적들이 어쩌고 이런 종목들은 어디가 안 깨지면은 나머지는 팔고 나머지는 끝까지 가져가셔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 여러분들이 잘 주워 담아서 듣다 보면은 이런 욕심을 내도 되는구나. 이런 거는 팔아도 되는구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는 거고 그래서 두산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먹었을 때에서 단기적으로는 끊어 주시는 게 좋고 종목을 교체해 주는 것도 항상 생각을 고민을 하면서 가셔야 되지 무조건 추천주로 들어갔다고 그거를 그러면은 뭐 매일같이 종목 다 들어가면은 한 달에서 20일 거의 20개 정도가 들어갈 텐데 한 달에 그렇죠? 20개를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사가지고 두 달 되면 40개 되고 이런 식으로 종목을 100개, 200개 다 살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자, 화요일 날에 말씀드렸던 이제 원희골딩스. 자, 원희골딩스 아직 종목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다음 주 되면은 이제 기간이 차버리니까 만약 다음 주까지 움직이지 않으면 마찬가지 버려버리고 새로운 종목으로 새 푸대에 다시 담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단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저점이 지금 살아있고 60에서도 지지하고 있고 물론 여러분들 팔았는데 다시 올라가는 경우는 있겠죠. 그래서 일주일 지나고 안 움직이고 2주일 안 움직이면 제가 다시 종목은 다시 가져 나옵니다. 움직일 것 같으면 어쨌든 이 정고점을 뚫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뭐 급등이 나오거나 그러질 않아가지고 종목들이 아직 움직이지는 않고 모양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유는 아직까지는 되는 그래서 마이너스 지금 2.1%인데 가지고 있으셔도 된다. 대신에 다음 주까지 안 움직이면 이것도 마찬가지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다음 주 화요일 날에 또 새로운 종목 갖고 나올 거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4월 21일 수요일 날에 말씀드렸던 후성은 가격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뭐 흐름은 양호해요. 어제도 그 세계 그 기후 정상회의 요거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각국 그 목표량들을 다 높였죠. 뭐 미국도 뭐 20%대였는데 뭐 45%, 뭐 50%대로 뭐 늘리겠다, 뭐 한국도 늘리겠다, 뭐 중국도 참여를 하겠다, 뭐 등등등등 해갖고 목표치들을 많이 올렸어요. 일단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생존의 문제라는 얘기도 했었고 뭐 여기저기 여러분들 경제 채널들 뭐 YTN이라든지 뭐 연합뉴스라든지 아니면 SBS, 뭐 KBS, MBC 뭐 모든 그 뉴스 채널에서 어제 보셨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끝나게 되면 5월 말일 날 우리나라에서 또 정상회의를 또 기후를 가지고 기후 정상회의를 또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슈들은 계속 살아 있어서 아직 이쪽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은 움직이고 싶을 때는 움직이겠죠. 근데 어쨌든 가격이 미도달됐으니까
나중에 다시 11,000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한번 저점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유니셈인데 이거는 좀 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5,000원이 깨지면 손절을 잘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종목들로 얘기하기 때문에 저점 자리, 뭐 손절 자리 이런 걸 이제 복잡하게 안 잡아주는데 이거는 바닥 종목이 아닙니다. 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거나 시장이 조정이 세게 들어오겠다. 3,120이 깨지고 3,080이 깨지면 얘는 12,000원 쪽으로 확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15,000원이 아주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15,000원이 깨져버리면 손절을 잡으시고 안 깨지면은 아직은 보유는 가능하시다. 이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폐역 종목 다 말씀 좀 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 화학 섹터하고 철강 섹터하고 태양광 섹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기억도 잘 안 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기억을 살려드리면 12월 22일 날 작년 TK 케미칼 바닥에 들었던 종목인데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때 12월 20일 날 이걸 공략하고 나서 3% 이상 수익이 났으면 어떡하라? 절반을 팔아라. 나머지는 가져가 봐라. 그러면 그게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다. 자, 그 큰 수익이 나는 게 162% 나왔습니다. 근데 모든 종목이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익을 내고 팔고 나머지 욕심으로 절반을 가져가서 가져가시는 부분들이 여기까지 왔으면 정말 대단한 거고요. 정상적이라면 절반은 이미 벌써 3% 먹고 팔았을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가져가다가 30%에서 50%씩 났을 때 또 절반을 팔았을 거고 그리고 나서 한 70%, 100%씩 났을 때 또 절반을 또 팔아서 팔고 해가고 지금 전체 비중의 뭐 한 5%, 10% 이 이하로 갖고 있으면 잘한 겁니다. 그건 되게 잘한 거예요. 근데 갖고 있는 비중이 1% 갖고 있다. 못한 건 아니죠. 그렇죠? 어쨌든 올라올 때마다 팔고 나머지 조금을 가져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못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봐봐요. 추세라는 거는 자, 이달 여기서 추천해 드렸죠. 기준 양봉이 여기 있습니다. 이 자리가 깨진 적이 있나요? 이 자리가 얼마냐면은 2,050원. 깨진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저점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2,050원도 안 깨졌지만 그 다음 지지 라인이 어디입니까? 여기 2,270원. 2,270원도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종목을 샀는데 욕심을 낸다라는 느낌은 사서 어느 정도 올라가 팔고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만약에 이 중간에 여기 2월 달에 요 저점이 1,270원 자리가 깨졌다면 그거는 갖고 가는 사람들은 그냥 대응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깨진 적이 없어요. 저점이 깨진 적이 없습니다. 기준 양봉 지지 자리가 깨진 적이 없기 때문에 버티고 이렇게 버텨가지고 이런 식의 수익률이 날 수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단순해요. 저점에서 싸게 사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절반을 팔든 절반 이상을 팔든 팔고 그 라인의 추세라든지 저점의 지지가 깨지 않으면 한번 버텨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버티는 이유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주가가 바닥에 있다라든지. 자, 일단은 얘가 바닥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바닥에 있죠. 주가 바닥에 있으니까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 거래량들이 실리죠. 거래량들이 실린다는 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 최근에까지 수급을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여기도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수급과 차트 바닥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바닥, 수급, 거래량 요 3박자가 맞아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중을 절반 이하로 가져가서 160% 수익을 낼 수도 있었던 기회가 됐던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수급도 꼬였다라든지 거래량도 없다라든지 바닥도 아니었다. 그랬다면 이거를 갖고 간 거는 굉장히 이건 신기한 일이 되지만 이거는 그렇게 신기한 일은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건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냥 공부를 시켜드린 거니까. 그래서 주식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지금 사면 안 돼요. 바닥에 사서 추세로 끌고 갈 건지. 그러면 추세로 끌고 갈 거면 이유가 있어야 돼요. 고점에 떠 있는 셀트리온을 끌고 간다. 위험합니다. 셀트리온 2만 원에 잡아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지금 40만 원 잡아가지고 그걸 끌고 갈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식은 싸게,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싸게 사야 된다는 거여서 싸게 사서 끌고 가려면 수급이 좋아야 되거나 거래량이 좋거나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삼박자들이 맞아지면 이런 식의 이제 수익률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요. 1년에 제가 이렇게 실전 매매 정수를 해보면 1년에 이런 것들이 한 20개에서 한 30개 정도 나와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왜냐면 종목을 맨날 갖고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의 종목을 딱 잡아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30배에서 뭐 처음에서 3% 먹고 절반을 팔고 나머지를 욕심을 가져가다 보면 그 종목이 비중이 이제 50% 이하로 줄어들겠죠. 그 종목의 수익률이 100%, 200% 올라가는 경우들이 종종 자주 나옵니다.
앞으로도 또 그런 종목은 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거니까 또 잘 지켜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세아베스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월 26일 날 아마 여러분들 기억도 많이 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철강주들이 작년에서 현대제철부터 해서 풍산, 뭐 포스코 이런 쪽이 좋은 거다. 이유는 또 얘기하지만 여러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작년에서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을 왜 좋게 얘기했냐면 월봉상으로 10년 동안 엄청 많이 빠졌다. 10년이 아니고 거의 20년 동안, 15년에서 20년 동안 계속 빠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이 가야 된다. 철강 업종이 가야 된다. 그래서 현대제철을 작년에 추천했었고요. 바닥에서. 그래서 월봉상에서 완전 날바닥에 있는 업종의 순환매가 돌 것이다. 그래갖고 현대제철을 작년에 추천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벌써 30% 먹고 50% 먹고 다 팔고 없을 것 같아서 이 현대제철처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세아베스틸이다 하면서 작년 12월 달에 배당도 주니까 그래서 작년에서 12월 달에도 종종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1월 달일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세아베스틸을 여기서 얘기를 해서 지금 수익률은 81.3%인데 아까 좀 전에 더 올라갔었거는 맞는데 어쨌든 갑자기 튀었죠. 그래서 81.3% 정도 수익률을 주고 있는 세아베스틸. 이거 어디까지 가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일단은 그 다음 목표치는 25,000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슈팅이 걸리는 자리입니다. 슈팅이 걸리는 자리인데 장대 연봉 떨어질 때까지 그냥 계속 냅두면 돼요. 그러면은 HMM처럼 이런 식으로 슈팅이 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에서 뭐 500% 올라가는 일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빠졌던 애들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아베스틸도 월봉상으로 엄청 바닥에 있었던 종목이라서. 그래서 결국은 이 바닥에 있을 때 얘기했었는데 현대제철하고 똑같이 움직여 버렸죠. 이렇게 올라가 버린 게 이때 당시 현대제철의 월봉에서 이렇게 올라간 것과 비슷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매가 나오는 건데 이 순환매 흐름에서 계속 딴 쪽에서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만만한 쪽은 증권업종하고 건설업종인데 아직까지는 철강주들이 대세라서 철강주들만 계속 움직이는데 어느 순간에서는 이게 또 순환매가 돌겠죠. 그리고 IT 부품주들도 주도주니까 계속 좋을 거고요. 어쨌든 요거 세아베스틸은 비중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면서 가시면 될 것이고 비중이 이미 줄어들어 있는 사람들, 비중을 조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냅둬 보세요. 어디까지 올라가나. 이미 벌써 수익이 50% 넘었을 테니까, 80% 넘었을 테니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월 9일 날에 이제 OCI뿐만 아니라 지금 KCC부터 해가지고 지금 태양광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강한데, 그래서 KCC도 강하죠 오늘. 이 태양광 섹터들이 이렇게 강하게 버리게 되면은 지금은 대형주 위주로 좀 강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좀 차별화인데, 근데 이건 순환매가 돌 거예요. 중소형주의 그린 뉴딜로.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움직이면 풍력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태양광이 대형주가 움직였으니까 좀 조그만한 주성엔지니어링도 태양광 섹터이고 SNU도 태양광 섹터일 거고 뭐 등등의 이제 조그만한 그 태양광 중소형주들이 발동이 걸릴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순환매를 이제는 얘네들을 통해서 이제는 조만간에 풍력, 그린 뉴딜, 뭐 수소도 그린 뉴딜로 속하니까, 그래서 수소, 태양광, 그린 뉴딜, 탄소 배출권.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쪽은 이제 탄소 배출권들이 그렇게 올라간 게 없어요. 그래서 후성부터 해가지고 뭐 KC코트렐도 있을 거고, 에코프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종목들이 움직여주는지,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지. 왜냐면 계속 이슈는 5월 달에도 있고 6월 달에도 계속 있어요. 5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정상회의 또 갔고요. 5월 30일 날, 31일 날. 그리고 6월 달에서는 유럽에서 그 탐소에 대한 법안을 입법하기,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슈는 계속 살아 있으니까 뭐 에코프로부터 해서 후성, 그린 뉴딜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 계속 주의 깊게 좀 보시면서, 어쨌든 OCI는 2월 9일 날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수익률은 거의 4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주고 있죠. 2월 9일 날에 드렸을 때에서 바닥에 있는 느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때 추천해드릴 때 이거 바닥 아니다 대놓고 얘기했죠. 바닥 아닌데 이런 종목이 계속 갈 수 있다. 이유는 차트를 봐봐요. 한번 차트를 보면 여러분 차트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차트는 떠 있는 거 여러분들 공략해서 대박 안 터져요. 바닥에 있는 거 공략을 해야 됩니다. 바닥에 있는데 불구하고 이슈가 붙어 있으면서 거래량이 실리거나 수급이 돌아오는 애들, 이런 애들이 이런 식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OCI도 올라가는 이유가 다른 애들과 비슷하게 완전 바닥에 있죠. 그러니까 얘도 정상적인 종목이라면 빠진 폭의 절반 정도는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절반을
하루 만에 들어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빠질 때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동안 빠졌잖아요. 그럼 5년 동안에 올라가 주는 거죠. 5년 동안에 35만 원, 40만 원의 목표치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 2026년까지 쉬지 않고 올라가면 작전주, 세력주죠. 그래서 정상적인 종목이라면 올라갔다가 중간에 많이 빠지기도 하고 또 올라갔다 중간에 빠지기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5년 동안의 상승으로 35만 원, 40만 원의 목표치를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뭐 빠진다라 그래서 얘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만약 갑자기 여기서 쭉 빠지더라도 조정 시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거를 하여튼간 바닥에 있는 것과 그래서 지금 제가 현대하고 기아를 얘기하지 않는 이유를 또 얘기하지만 얘네들은 월봉상으로 봤을 때에서 바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고점까지 이미 다 올라와 있는 신고가 권역에 있으니까. 그래서 종목들이 바닥에 있는 애들은 만만한데 떠 있는 애들은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먹기가. 그래서 많이 떠 있는 쪽들은 그래서 어려운 거고 바닥에 있는 애들은 떨어지면 주워 담는 거고 언제까지? 시장이 죽지 않는 한. 그렇죠? 시장이 죽지 않는 한.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쭉 종목 몇 가지를 살펴드리면서 공부도 좀 시켜드렸는데 자, 오늘의 표역 종목 고려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철강줄이 다 올라가는 바람에 이 가격에는 살 수는 없고요. 43만 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3만 원 쪽으로 조정받으면 공략을 하시고요. 얘도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차트가 이미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떠 있지만 그래도 1년, 2년, 3년, 4년, 5년 정도의 그래도 하락 박스권의 조정을 그래도 받았어요. 얘가 다른 종목들보다 탄력적으로 못 움직이는 거는 고려아연이 위치가 5만 원이 아니라서 그래요. 만약 고려아연이 위치가 5만 원이었다면 지금 풍산이라든지 동국제강이라든지 동국제강 왜 이렇게 많이 가냐면 위치를 한번 봐봐요. 동국제강 위치가 완전 바닥이죠. 그러니까 지금 고려아연의 위치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고려아연의 위치는 지금 동국제강이 지금 이만큼이 떠 있는 위치에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고려아연이 재미없는 거고 동국제강이 많이 움직이는 이유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뭐 14년, 15년 동안 계속 빠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키를 맞춰주는 거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어쨌든 철강주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43만 원 정도의 공략을 하게 되면 45만 원, 뭐 46만 원,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키 맞추기는 아니어도 그래도 조금은 근데 올라가 줄 수 있어 보여서 그래서 오늘 고려안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서 쫓아가지 마시고요. 바닥주가 아니라서 그래서 요거는 조정받으면 패턴주로 43만 원 쪽에서 공략을 싸게 해보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표적 종목 고려안이었습니다. 네, 한 주간 종목들 AS도 한번 들어봤고요. 철강주의 강한 흐름 짚어보면서 오늘 표적 종목으로는 고려아연 만나봤습니다. 매수가는 43만 원으로 조정받으면 공략해보자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입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코스모화학. 코스모학이요? 코스모학 어제도 한번 전화 오시고 그러는데 제가 어제도 매도하라 그랬는데 어저께 네, 어저께는 어제도 누가 막 그 전화인가 문자인가 그 상담이 와갔는데 제가 예. 어제 상담 방송에서도 매도하라 그랬어요. 그래, 예. 네, 매도하세요. 왜냐면 지금 저항 라인에 지금 부딪히고 있고 최근에 수급이 많이 꼬였거든요. 예, 예. 개인들이 많이 사고 기가 외국인들이 갑자기 여기서 다 던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급이 꼬여 있기 때문에 매도 타임을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근데 얘가 다행스럽게도 이만큼까지 다시 올라온 이유는 코스모 예. 신소재가 전고점을 돌파해서 그런데 얘가 전고점을 돌파했지만 얘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갔으면 얘도 차익 실현 나오면서 조만간에 기가 외국인이 던지면 떨어지겠죠. 그러면 코스모학은 그것보다 올라간 것도 없는데 얘도 덩달아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경우를 당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올라올 때 예. 기대감이 있을 때 팔아줘야 되지 이것 때문에 또 못 팔아요 또. 예. 그쵸? 그래, 이제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얼마에 사셨어요 근데? 12,600원. 12,600원? 지금 예. 수익 났을 때 일단은 챙기시고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예. 지금 다행히도 수익으로 돌아섰네요. 그렇죠? 예, 예, 예. 네, 일단은 팔아주셨다가 이쪽보다는
지금 증권주라든지 건설주, 중소형주들이 지금 더 안전하고 유리할 수 있거든요. 예. 아니면 IT 부품주들이 조만간에 움직이면은 그때 표역 종목 보고 다시 공략을 하시고 요거는 일단은 정리해서 현금으로 그냥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후성을 오늘 이거 팔고 들어가면 안 될까요? 후성은 11,000원 이하에서 사야 돼요. 저번에 1,300원, 980원 이렇게 드렸잖아요. 예, 예. 좀 싸게 사야 돼요. 지금 사면은 예. 이게 흔들 때 못 버텨요. 예. 그러니까 아니면 차라리 에코프로가 급등이 나오면은 만약 에코프로라든지 이게 탄소 배출권 관련주거든요. 이게 급등이 예, 나오면 예. 전고점을 뚫거나 뭐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은 그러면 예. 상관이 없는데 예. 오히려 이쪽보다는 지금 느낌으로는 풍력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 태양광이 중소형주들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어서 그걸 좀 봐야 돼요. 오늘 또 금요일장이니까 예. 바로 팔자마자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예. 팔고 현금을 일단 갖고 가보세요. 예. 그럼 기회가 또 올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선바이오. 무슨 바이오요? 29,900 네, 어떤 바이오요? 선바이오. 폼바이오? 선. 선? 네, 선바이오. 선바이오? 29,900원에 30%인데요. 선 29,900원. 29,900원이요? 네, 한번 네. 보겠습니다. 일단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선바이오가 뭔지 몰라서. 선바이오 안 나오는데요. 선바이오 선바이오. 06 홈바이오. 아 선바이오 이거 29,900원에 30%. 코넥스 목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저는 그런 이게 걸 뭐 잘 모르고 거래소도 아니고 이거를 코스닥도 왜 아니고 전화드렸냐면 그러네요. 좀 장기적으로 가져와 보려고 좀 이렇게 조금씩 매입해가지고 괜찮을까 싶어서. 아 29,900원에 사셨고 네. 사실 거래소나 코스닥은 상담을 해드리지만 뭐 코덱스라든지 근데 이거는 지금 코넥스로 되어 있는데 그래요? 네 코넥스 글쎄요 일단은 시가총액은 4천억이고 일단 차트적으로만 일단 말씀만 드려볼게요. 29,900원 네. 사셨으면 지금 좀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렇죠? 많이 올라갔고 일단 35,000원짜리가 안 깨지면 일단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랬으니까 네.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3만 원이 안 깨진 선에서는 보유를 하셔도 되는데 3만 원이 깨지면 조정으로 2만 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3만 원이 안 깨지면은 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셨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3만 원이 네. 깨지면은 조정이 세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3만 원 깨지면 그때는 비중을 한 3분의 1을 줄여버려요. 그냥. 전문가님 지금 아침마다 방송하는 걸 제가 포트폴리오를 네. 보고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막 GKL이나 후성이 좀 많이 내려서 아까 근데 80 저거 이렇게 매도를 하라고 하는데 그냥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상담은 하나씩 네,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어쨌든 자, 후성은 제가 감사할게요. 중간중간에도 공개 방송에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노란 감사합니다. 톡방에도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네네네네. 도움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신가요? 삼성 SDS 삼성 SDS 192,000원에 10%에 192,000원에 10%. 자, 네. 삼성 SDS도 그렇고 넷마블도 마찬가지고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고 시장에서 대형주로 일부러 잡아줬던 그래서 이것도 표역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었거든요. 네, 아마 표역 종목으로 드렸을 때 사신 거죠? 예. 네, 근데 안 움직일 때는 징그럽게 안 움직이다가 갈 때 너무 되니까 안 움직이죠. 움직이고요. 예, 예. 네. 장점은 웬만해서 잘 안 깨져. 한국전력도 마찬가지. 한국전력도 처음에 이거 드리고 나서 빠질 때 많은 사람들이 빠지니까 바로 이때 질문 들어왔죠. 전문가님 어떻게 하나요? 뭐 어떻게 해요? 대형주들이 쭉쭉쭉 빠지는 거 봤어요? 그런 경우는 안 나와요. 대형주들이 급락이 20% 나오려면요. 예. 코스피가 서킷 브레이커 걸리듯이 박살이 나야 됩니다. 삼성전자도 막 20% 박살이 나야 그래야 같이 박살이 나는 거지. 시장이 폭락이 안 나오면 대형주들은 폭락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이 잔잔하게 뭐 코스피가 뭐 하루 만에 뭐 150포인트, 200포인트 박살나지 않으면 적당히 그냥 30포인트 내 정도만 하면 거래 종목들은 그냥 편안해요, 그냥. 안전하고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갈 때가 되면 한 번씩 이렇게 발동이 걸리게 되는데 지금 삼성 SDS도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동안 계속 재미가 없다가 예. 재미가 없었을 뿐이지 큰 손실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 주는 건데 모양이 이제 수렴형을 이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올려주는 모양이라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20만 원 보시면서 가시면 되고 욕심을 좀 내면 21만 원. 장기적으로는 정말 지루해요. 장기적으로는 바닥이잖아요. 바닥이면은 한번 이것도 철강주처럼 한번 그 시세를 붙이기 시작하게 되면 철강주처럼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네. 갈 때가 되면 이렇게 가긴 하는데 그게 올해인지 내년인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사면 소식이 만약에 던던던던 막 만약에 국민들의 막 청원이 막 이루어져 가고 뭐 그런 일이 쉽진 않겠지만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쭉 해갖고 막 이슈가 돼가지고 막 움직인다라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쉽지 않은 거라서 그거는 그냥 꿈 같은 얘기인 거고 일단 21만 원 정도 보시거나 20만 원. 그러니까 단기는 아주 초단기는 20만 원, 단기는 21만 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은 얼마나 잡아야 될까요? 저점은 18만 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저점은 18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갖고 가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시장을 잠깐 중간 점검을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고려아연 만나봤는데요. 현재 소폭 올라가면서 43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도 좀 점검을 해보면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양시장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상승 전환에는 성공한 모습이고요. 수급은 개인이 사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 상승 반등을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미국 시장이 안 빠지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먼저 미리 빠질 일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체감이 좋으려면은 순환매가 활발하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순환매는 순환매죠. 많이 올라갔던 그 자동차가 현대차, 기아차가 빠지고 그다음에 뭐 많이 올라갔던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질 못하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러면서 철강주들이 올라가 주니까 이거는 순환매는 맞는데 그 순환매 종목이었던 그 철강주가 월봉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올라갈 목표치가 커서 그렇지 단기적으로는 바닥에서 몇백 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몇백 프로가 올라온 지금 철강주들이 또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개인들이 체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방법은 철강주 쪽에 순환매를 공략하거나 아니면 대형주 쪽에서 아직 못 간 애들이 있죠. 아까 봤었듯이 이제 삼성 SDI처럼 못 갔던 애들, 완전 월봉상에도 완전 날바닥에 있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순환매가 글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오늘 오후장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반등은 조금씩은 나오겠지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위험할 것도 없어요. 위험할 것도 없고 IT 오픈주들은 한 며칠, 한 3, 4일 동안 지금 박스권을 좀 타고 있는데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어서 일단은 종목들 몇 가지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많이 떠있던 종목인데요. 잘 빠지질 않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이게 원래 시장이 조정받으려면 벌써 이렇게 쿵 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고점에서 이렇게 버팁니다. 버틴다는 얘기는 횡보를 해놓고 또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순환매가 나와요. 부품주에서. 얘는 어쨌든 태양광과 같이 엮여있는 반도체 장비, OLED 장비 이쪽이고 그다음에 실리콘웍스, 시스템 반도체 요것도 지금 고점 부분에서 이 정도 떴으면은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고 고점에서 밀리면은 또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고점에 떠 있는 것들이 안 빠지고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무너지는 흐름이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또 뭐가 있을까? 뭐 테스도 마찬가지고 안 무너져요.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이 IT주들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화가 계속 나와주거나 계속 강세 흐름을 보여주니까 순환매도 우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을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고 그 시장이 지금 약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은 게 순환매가 강하다는 거. 아까 얘기했던 동국제강이 아까보다 더 올라가 버렸죠. 7%, 8%대 올라가 버렸고 그리고 현대제철도 이렇게 강해요. 아예 또 고점을 아예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어제 강하게 움직였는데 강하게 움직이고 나서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다. 다 보면은 누가 사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연기금도 판다라고 하지만
이건 또 많이 사요. 외국인들이 230만 주, 연기금이 49만 주 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을 순환매 시장으로 보고 얘네들이 살 것들과 고점에서 팔아먹을 것들을 나눠가지고 얘네들이 공략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얘네들이 이제 물량을 고점에 있는 것들은 다 팔고 다는 안 팔아요. 어느 정도 팔고 바닥에 있는 이제 철강주라든지 아니면은 저런 LG 디스플레이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을 어느 정도 사놓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땡기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지수를 위로 넘기게 만들게 되면은 그 업종의 순환매들이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계속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게 눌림목이라 그랬지 제가 이게 급락으로 들어가는 시작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거라서 눌렸다가 미국 시장이 넘어가면은 그때 쟤네들이 샀던 거 위주로 해서 영차하고 한번 움직일 겁니다. 이미 그쪽은 경기 민감주 섹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 섹터가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 제가 한 번 더 읊어드릴 텐데 7가지 섹터 이들 참 적어놨어요. 맨날 얘기하는 건데 하나가 꼭 빠지고 그래가지고 철강, 기계, 화학, 해운, 건설, 증권, 조선,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나서 트로이카 건설이 거기 같이 포함되지만 건설, 은행, 증권 이렇게 그렇게 해갖고 총 다 따지게 되면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 업종이네, 그렇죠? 9개 업종, 철강, 기계, 화학, 해운, 건설, 증권, 조선, 은행, 증권까지 9개 업종이 자동차를 대신하는 거고요. 셀트리온을 대신하는 거고 삼성전자를 또 대신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차기 주도주, 철강주, 경기 민감주 이쪽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올릴 수도 있다. 근데 뭐로 움직이는지는 저도 그거는 못 맞춰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매수를 해주는 걸 보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철강주 한번 수급 한번 볼게요. 다시 한 번 더. 자, 포스코. 자, 포스코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죠. 자, 이건 수량으로 본 거고 그다음에 현대제철, 뭐 동국제강 보면은 다 사줘요. 투신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자, 동국제강도 외국인들이 최근에 사고 근데 그동안 팔다가 다시 사는 기관들. 그래서 수급이 그나마 그래도 저쪽에 좀 매수를 좀 해주고 뭐 건설주들은 현대건설 얘는 진짜 많이 사주고요. 연기금부터 해서 기관들이 많이 사주고. 그래서 이렇게 수급들이 들어와주고 있는 업종에서 시장을 끌어당기는데 힘을 내면 그게 정상적인 흐름이라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순환매 흐름을 보지만 주도주가 IT에서 철강주로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하면서 왜냐하면 그쪽 애들이 너무 세버리게 되면은 시장이 그것 때문에 넘어가 버리게 되면 또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그쪽 업종을 또 계속 봐줘야 되니까. 근데 아직은 제가 볼 때는 IT가 주도주예요. 아직까지는 IT가 주도주고요. 그 다음에 차기 주도주가 뭐 철강주 정도, 그 다음에 뭐 건설주, 뭐 이렇게 증권주 이 정도 수준인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시장의 오후장은 순환매로 그렇게 급락 없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상담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짧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종목. 자 CMG 제약 질문 들어온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CMG 제약. 자 매수 가격은 4,990원에 비중은 28%. 수익 나면은 일단 파세요. 수익 나면 파시고 N 패턴으로 한번 들어줄 수 있는데 거래량이 너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제약주들이 움직이는 것들은 그냥 뭐 러시아 백신 그거라든지 뭐 얀센 백신이라든지 뭐 프랑스 백신이라든지 뭐 이런 백신 관련주에 대한 뭐 유통이라든지 관련된 뭐 투자 회사들 그냥 이것저것 움직이는데 그것도 움직이다가 조만간에 또 빠지니까 그때 빠질 때 같이 정상적인 제약주들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줄 때 비슷하게 들어주게 되면 잘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보유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문자 종목은 시그네틱스. 자, 매수 가격은 1,800원이시고 비중은 30%. 그러니까 물리더라도 이렇게 고점에서 물리면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전에 있어 차트에서 이렇게 이격이 이만큼 벌어졌는데 이거를 뭐하러 여기서 사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쭉 떨어질 때 여기서 공략하거나 더 떨어질 때 공략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은 반등을 주고 있는 모양새는 계속 갖고 있으니까 들어주면 1,700원에 1,800원으로 들어주게 되면 일단은 손절 말씀드리고요.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싸게 샀으면 그냥 갖고 가라고 말씀드리지만 비싸게 샀기 때문에 일단 빠져나온 전략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의 LG. 자, LG 매수 가격은 109,000원에 비중은 30%. 109,000원. 이것도 조금
고점에서 좀 사기는 했는데 LG그룹주들이 LG전자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강하죠. 그래서 조금 더 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매수 가격이 높아갖고 요거 조정받으면은 10만 원 이하에서 다시 살 거 생각을 하면서 버티기는 가능합니다. 대신에 만약에 다시 추가 매수할 금액이 없다면 10만 9천 원이 깨지면은 일단은 손절을 하고 다시 싸게 사세요. 일단은 보유는 가능하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상담을 모두 다 마무리를 했는데요. 뭐 금요일장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겁내지 마시고 겁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오시면 제가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위험할 때는 또 알려드리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월요일 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고요.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저희 프로그램 이름,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촬영하셔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잠시 후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종목 상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바로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